자, 오늘은 여기 18장 두 번째 장입니다. 무왕이 말 수명이여 신을 주공이 성 문무지덕 하사 추왕 태왕 왕계 하시고 상사 선공 이 천자지례 하시니 사례야 달호 제후 대부 급사 서인하니 부의 대부요 자위사 얻은 장이 대부요 제이사하이며 부위사요 자위 대부 얻은 장이사요 제이 대부하이며 기지상은 다로 천자하고 다로 대부하고 3년 이상은 다로 천자하니 부모지상은 무귀천일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순임금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지금 문왕 얘기를 하고 문왕의 뒤를 이어서 아드님 무왕의 얘기를 하고 지금 무왕의 동생인 주공 얘기로 지금 여기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왕이 말 수명이여 신을 했어요. 명을 그러니까 말에 명을 받으셨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대개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무왕이 태어난 연도는 잘 이렇게 모르는데 돌아가신 것은 1043년 서기전으로 1043년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선 때가 서기전으로 46년으로 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가 들어섰지만 그 2, 3년 상간에 이제 병사하신 거예요. 무왕이 병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왕의 뒤를 이어서 성왕이 즉위를 했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어리기 때문에 주공이 성왕의 숙부지요. 주공이 섭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섭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사고 서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와요. 금등지사라든가 이런 얘기들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하여튼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주나라의 문물, 제도 이런 걸 다 완비시킨 사람이에요. 주공이. 그래서 참 500년 뒤에 공자도 그냥 늘 주공을 그리워하고 꿈속에서라도 주공을 뵙고자 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무왕이 말 수명이여 신을 말에 명을 받으셨거늘. 그런데 병사하셨으니까 주공이 성 문무지덕 가사 문왕과 무왕의 덕을, 그죠? 문왕과 무왕의 덕을 이루셔서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왕계, 내가 왜 자꾸 태왕 왕계 하시고, 여기 태왕은 문왕의 할아버님이에요. 태왕. 고공담보라고 합니다. 휘자는 고공담보예요. 고공담보. 우리 역사 속에서 고공담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주나라의 시조는 누구냐면 후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사직할 때 쓰는 직자예요. 매기장 직자. 그때 순임금 시대에 농사 짓는 걸 가르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이 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빈 땅으로 해서
이 돼지자 빈 땅에 땅 이름이 빈 땅인데 여기 빈 땅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융족이니 훈육족이니 이런 데서 막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와가지고 곡식 내놓으라고. 그냥 여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빈 땅에 이제 고공담보, 문왕의 할아버지 되시는 고공담보라고 하는 분이 아이고 내가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내가 다른 데로 가야만이 백성들이 편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온 곳이 어디냐면 기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맹작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산 땅으로 옮긴 거예요. 빈 땅에서. 우리 시경에 보면 뭐 빈풍 7월이니 뭐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빈 땅의 백성들이 아이고 저분이 우리를 참 이렇게 잘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저분이 기산 땅으로 간다는데 우리가 안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남부 여대하고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산 땅에서 말하자면 이제 주나라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산 복명 지난번에도 제가 기산 땅에서 봉황이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문왕이 태어나고 한 겁니다. 주나라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 무왕 때에 주나라를 세운 거예요. 무왕 때에 무왕이 천자가 되다 보니까 그 윗분들이 다 왕으로 이제 추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은 왕이 아니죠 본래. 문왕은 왕이 아닌데 주공이 어쨌거나 무왕이 왕이니까 그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다 그냥 왕으로 이렇게 추존한 거예요. 이제 시호제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시호제도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의 시자로 썼지. 복의 시, 신롱 시, 황제 시, 요순 시 이렇게 그 시자를 썼어요. 근데 주나라 때에 와서 비로소 시호제도를 둔 겁니다. 시호제도를 둘 적에 만약에 자식이 이렇게 어느 한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윗분들까지 다 추서해가지고 지위를 얻도록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꼭 왕가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서 일반 백성들한테도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식이 어떤 현달한 어떤 공적을 세웠다든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그 아버지도 그냥 추중을 한 거예요. 벼슬 안 했어도. 이걸 뭐라 하냐면 추중이라는 말 써요. 우리 비석 같은 데 보면은 정이라는 말을 쓴 데가 있어요. 정. 줄증자기도 한데 정이라는 말 쓴 데가 있고 비석에 보면은 행이라는 말을 쓴 데가 있어요. 또 수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쓴 데가 있어요. 비석에 보면은 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직책을 맡은 게 아니에요. 맡은 게 아닌데 자식이 현달하니까 자식이 예를 들어 정이품이다 하면 아버지도 그냥 정이품으로 추중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어도. 그걸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이라고 하고 행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직책을 수행을 한 거예요. 직책을 수행을 했는데 자기 본 직책보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왜 이제 요즘에도 그런 제도가 있나 모르겠어요. 자기 뭐 몇 급이다, 몇 급인데 진짜 일하는 것은 그보다 아래에 어떤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 좀 더 직급 높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행은 실질적인 어떤 직책을 수행한 분을 행이라고 하는데, 다만 행과 수를 구분한 것은 뭐냐면 자기 본 직책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어떤 그런 직책보다 높은 경우, 네, 행은 요건 반대예요. 본 직책보다 수행한 그 직책이 낮은 경우, 아니야 참 낮은 경우 아니고 높은 경우지. 이게 수행한 직책이 높은 경우와 여긴 낮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품계로 말하면 본래 품계가 뭐 몇 급인데, 3품인데 수행한 어떤 그런 품계는 조금 더 낮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행위라 하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에는 수라고 하는 것이고. 직무대리 같은 경우는 쉽겠네요. 예? 직무대리 같은 경우 직무대리. 이제 그렇겠지, 이제. 그렇지. 쉽겠네요. 그렇겠네. 좀 높은 일을 수행하는 거. 그렇죠. 예. 또 이제 높은 품계인데 낮은 일을 하면 예. 그렇죠. 아니지, 낮은 일이 아니지. 자기 품계보다 높은 일을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아니, 예를 5급 사무관이 네. 6급짜리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그건 행위지. 행위고. 근데 네. 그때 그거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 거야. 낮은 데 가서 한 걸. 그냥 옛날에는 높은 데 옛날에는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비석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요즘에는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옛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옛날에는 이런 걸 중시한 거예요. 그리고 엄정했죠. 엄정했어요. 그 미국 해군 사령관 그 여기 가슴에 기장 하나 잘못 달았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요? 네. 운전하더라고요. 그죠. 어찌 보면 그런 정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위계 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생각조차도 그냥 난립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육군들을 그 상황이 아니지, 아무튼 그 왕의 그걸 추존했다. 예. 일종의 그 연좌제 같은 건가요? 연좌제가 이게 나쁜 말인가? 연좌. 연좌. 어떻게 쓰길래? 이을년자에 저기 뭐야 자리 좌자겠죠. 그러면 예. 이어서 이렇게 끌고 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거네. 연좌제. 연자제네. 저도 예전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자, 그래서 추왕하면은 왕으로 추존했다 이런 얘기예요. 추왕이. 이건 태왕과 왕계를. 태왕은 주공으로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태왕은 증조 할아버지죠. 대왕인데 읽기는 태왕으로 읽어요. 본래 대자를 태자로 읽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주자가 요 대자는 태로 읽지 말고 대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대학으로 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때부터 이 발음이 대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학교가 있고 태학교가 있었어요. 태학이라고 하죠. 네. 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대자를 태로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만큼은 그 대자를 참 태자를 대로 그냥 이렇게 읽도록 한 것이지. 그런 거야? 아니면 대부 뭐 이런 것도 그런가요? 그건 대부라고 보통 읽어요. 태부라고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무왕으로 말하면 태왕은 증조 할아버지지. 증조 할아버지도 왕으로 추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왕계는 할아버지지. 할아버지도 본래 할아버지 휘자가 계리역인데 왕계를 한 거예요. 왕자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문왕도 아버지인 문왕도 창인데 휘자가 창후예요. 제후후자. 그런데 문왕이라고 이렇게 시호를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을 왕으로 추존하시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겠죠. 옛날 이태조 되니까 그 위때 5대조까지 그냥 다 왕으로 그냥 추존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왕가에만 이런 제도를 적용한 게 아니고 그 일반 사서인한테까지도 이걸 행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용지도 아니겠어요, 이게. 중용지도. 여기 지금 중용책에서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자, 상사 선공이 천자질에 하시니 위로는 선공을 제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이 천자질에 천자의 예로서 위에 많은 역대 이렇게 직계 존속들 그 계열이 있겠죠, 그죠? 예, 이분들을 어디까지 성공이라고? 여기는 이제 그 저기 아까 고공담보까지는 왕으로 하고 그 이후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공으로서 어디까지를 성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걸 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정조되는 고공담보까지 왕으로 추존했고 그 이상 여기 보면 잔주에 그런 얘기들 이제 뭐 어디서부터 공이라고는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사기에 보면은 사기주 본기에 보면은 후직에서부터 이제 별성 의시성을 갖다 받았어요. 요순 시대 때 성의시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직이 조라니까 아들이 이제 불굴이 거기 이제 대를 이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불굴이 죽으니까 또 그 아들이 이제 이게 뭐야 포요에 이거 글자가 이게 작아서 내가 지금 배지 같네. 그 부분이 세워졌고, 국자네요. 국유가 조라니까 뭐 그 아들이 또 이제 공유가 또 그 대를 이었고 이런 식으로 쭉 대를 이은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그 윗대 분들은 다 시조로부터 그 윗분들은 다 공으로서 그냥 추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사례야 이 예가 다로 제후 대부 급사 서인하니 이것이 왕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밑에 대부라든가 또 대부의 가신이 제후의 가신이 대부지요. 제후라든가 대부 그리고 또 대부의 가신이 사죠. 급사와 일반인 서인에게까지 다 통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제도를 그래서 부의 대부요 자위사거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부요. 아버지가 대부인데 자식은 그것보다도 한 등급 낮은 사로서 만약에 됐다면 그러면은 장이 대부요. 장례는 그 죽은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의 예로서 장사 지내지만 제사는 이제 자식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그럴 때는 제2사요. 제사 지낼 때는 사의 신분으로서 제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장례는 사자의 예로서 돌아가신 분의 직함을 갖고서 상례를 치렀지만 제사는 자식의 직함을 갖고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누가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입니까? 부입니까? 자입니까? 이제 그 아들이겠지. 아들이요? 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사이에는 누군가. 자 아버지는 판사고 아들은 서민이요. 그러면 장사는 판사의 예로서 장사를 지내고 그러나 제사는 이제 자식이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서민이요. 서민의 예로서 제사 지낸다는 얘기예요. 판사 예 갖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자를 진짜 기준으로 하는 건지. 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죠? 애비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있어. 네. 아버지는 판사고. 네. 뭐 아들이 서민이야. 네. 그때 내가 죽었어. 이걸 의미하는 거가.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 그죠? 왜냐하면 상주, 제주가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상주가 되고 제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상례는 아버지의 직함 갖고 상례를 치르는 것이고 제사 지낼 적에는 아버지의 직함 갖고 해서는 안 되고 내 신분 갖고 죄를 지낸다는 얘기. 합리적인 거죠, 선생님? 예?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식이 이제 현달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이름을 내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식의 이름을 대지 않고 저 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증제도도 바로 이거예요. 추증. 자식이 이렇게 높이 현달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자식의 직함으로서 제사를 받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분 세습이라 안전학습이라고 생각하면 신분 세습이 아니죠. 죽기 전까지 신분 세습이죠. 죽기 아니 그게 죽은 것까지는 이제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군대 계급을 갖다 놓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요? 군수사령관 3스타가 죽었을 때는 군수사에 물건이 많으니까 소고기 통조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들이 병장이야. 병장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건빵을 놓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병장 수준에 맞게 해야 되니까 제사. 그렇지. 그거 참.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정하신 분이 주공이요? 네. 그럼 주공의 뜻은 네. 네.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건 그때까지고 네. 이후로는 네. 그냥 네가 한 만큼 돌아간다. 뭐 아니 자식 수준에 맞춰서. 그렇죠. 네, 그렇죠. 자식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자식 수준에 맞춰서. 맞춰서 살게끔 하는 네. 거니까. 오히려 중용에 이게 나왔네. 네, 이게 중형지도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학습을 끊는 것 네. 같아요. 자, 반대로 장이 대부요 제2사하이며 대부의 예로서 장사 지내고 사의 예로서 제사 지내며 그렇죠? 여기까지. 근데 반대로 이제 부의 사요, 애비는 사요. 근데 좌의 대부요, 자식은 대부요. 그러면은 장사는 사로서 지내는 거예요. 사자 중심으로. 네. 네? 본인이 노력해서 사가 된 거지, 대부가 된 건데. 네. 그럼 자식은 사로서 장사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자식은 진짜 대부로서 장사를 지내는 거죠. 아니지. 장사가 아니고 참. 네, 장사는 아버지 신분으로 해. 아버지 사니까. 그렇죠. 불합리한 거. 왜 불합리해요? 내가 노력해서 대부가 됐는데. 뭐, 아니지. 문장을 이제 아버지가 사야. 잘 이해 못하는. 아니 뭐 이해 못하고 또 안 하고 떠나서 지금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 보는 건데. 아까의 기준은 네. 자식이었잖아요. 왜요? 자식이 장사 지낼 때. 아니죠. 하여튼 장사는 죽은 사람 당사자의 예로서 지내는 거야, 하여튼.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걸 여쭤본 건데 당사자가 누구냐? 아니 돌아가신 사람. 여기서 돌아가신 사람이 누구냐? 아까 한 문장은 아니 나로 말하면 내 아버지지. 나로서 말하면 아버지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천 씨가 저기 죽게 되면은 장사는 MBC 기자 신분으로. 제가 궁금한 건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네. 다른 주체가 지금 있는 거냐? 아니면 없지요. 그 주체를 얘기하는 거냐? 아버지와 자식 사이예요 지금. 그럼 이게 보세요. 네. 아까는 장사를 네. 아버지가 대부, 네. 대부고 네. 자식이 선비면. 네. 그러니까 선비가 사. 네. 그러면 장사는 뭐 대부. 아버지 신분으로. 이제 네. 재산은 사로 네. 되는 거고.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아버지잖아. 다 자식이잖아요, 자식. 사가. 자식. 아니 물론 이제 장사도 자, 아니 자 장사도 물론 자식이 장사 치르겠지만은 이 장사의 예는 사자의 예는 그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주체로 삼아가지고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사서부터는 이제 자식의 신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아버지가 이 사이에 누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아니요. 왜 누가 있어? 봐야 되겠는데. 아니죠. 아니요. 왜 상대 아니 그게 아니지. 하여튼 이건 부자지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지간.
뭔가 어디서 우리 조 기자가 좀 걸려 있는데 그거 저도 궁금해요. 의미는 알겠다고요. 네. 얘가 누군가 내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대부면 아버지가 대부면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대부의 예로서 장사를 지내고 예. 대신 재산은 예. 자식이 사면 사의 예. 예로서 그렇죠. 뭐 재산을 지내고 예. 그건 알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고. 아버지가 아버지. 죽은 거죠. 아버지, 대부. 예. 그 뒤에는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지, 요거는 자식이. 반대. 뒤에 문장은 그 아버지가 자식이 사고 죽은 거예요? 아버지 아니지. 자식이 아버지, 가난하게 그냥 사를 심었는데 자식이 성공해서 대부가 된 거지. 대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사이에 누가 있는 거라고. 뭘 있어? 없어. 이게 참. 저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예? 그게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아니, 나 참, 이게, 아니, 나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네.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들이잖아요. 누가 어. 있다고 해야. 자, 우리 장사 지내는 이해하고, 그냥 아버지가 안 되지. 아니 선생님 그림 그려야 되겠어요. 선생님 재 지내는 거예요. 네. 예. 여기 이제 장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예요. 여기 아버지가 이제, 예? 여기 대부고, 그렇지. 아들은 사다 이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직급이 낮죠? 품계가 낮죠? 첫 문제는 누가 죽은 겁니까? 자, 아니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두 번째 문제. 여기 죽을 사자가 아버지 여기가. 두 번째 문제는 누가 죽은 겁니까? 두 예? 번째 문제는. 그때 아버지가 그때 나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야. 거기서 아니 고기 색깔 아, 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예. 근데 간단한 건데 어. 그럼 아버지를 본인이라고 해야지. 왜? 본인이 죽으면 난참 이해. 아니 본인이 죽으면 아이, 자, 그때는 아버지라고 하면 자, 이제 천천히. 예, 시간이 지가니까 아버지가 대부고 자식이 사면은 자, 이 돌아가신 것은 사자의 예로서 지내는 거예요. 사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게 돌아가셨고 자식이 장사 지낼 때에는 자식이 상주가 되고 여기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지금 아버지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예. 그런데 장사 지낼 적에는 사자의 예로서 돌아가신 분의 품계를 갖고서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부니까 이제 대부의 신분으로 옛날에는 관 하나 짜고 뭐하고 뭐 이거 하는 것도 대부가 행해야 될 예법이 있고 사가 행해야 될 예법이 있었어요. 그 옛날 철저히 다 따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부의 신분으로서 좀 더 화려하게 막 장사 치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사 지낼 적에는 이때는 이제 자식이 제주지만 자식은 사기 때문에 여기는 사의 예로서 제사 지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 훌륭하신 분이었으니까 대부의 신분으로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지내야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군수사령관은 아까 뭐 고기 같은 거 막 올려놓고 이렇게 지냈을지는 몰라도 제사 지낼 때에는 건빵 놓고서 제사 지내야 되는 거지. 건빵 놓고. 자, 반면에 아버지가 사요, 좌우이 대부거든. 이제 반대죠. 아버지는 병장인데, 자식은 사령관이야. 그러면은 제사는 돌아가신 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병장의 예로서 제사 지낸다는 얘기예요. 자, 참 장사를 치르는데 제사는 사령관 예로서 치른다. 그래서 비석에도 증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증한 것이 자식이 잘나면은 아버지도 그냥 벼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여기도 칭을 둬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예를 들어서 정이품이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정이품 품계 이렇게 줘요. 근데 할아버지다 한 단계 낮춰요. 정조다 또 낮춰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진 않고 똑같이.
자, 그리고 그래서 장이, 사요, 제의, 대부하이며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기지상은, 요건 기지상은 1년상이죠. 기는 1년상이에요. 우리 1년상은 뭐냐면, 요즘에 이런 거 뭐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은 우리 부모상은 어때요? 3년상이에요. 3년상인데 할아버지는 1년상이에요. 할아버지. 그리고 또 1년상이 또 있는데 뭐냐면 부제모상.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1년상이에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상인데 어머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3년상인데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 상을 당했을 경우 부제모상이라고 이걸 그때는 1년상이에요. 왜 그럴까?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하는 건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년 상을 하게 되면 집안을 어떻게 누가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데 어머니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1년 상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냥. 반대로 어머니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무조건 3년.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지간에 아내가 죽었다. 그럼 상주는 누구겠어요? 네? 남편 남편이 상주예요. 자식이 상주가 아니고. 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제주예요. 충문을 쓸 때에도 남편 이름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칭호를 써야 되는 것이지 자식이 현비 유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나이 이제 많이 먹게 되면 나이 먹게 대부분 아들로 이렇게 상주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상주로는 정식으로 부부지간 같이 있을 때에 밑에 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죽게 되면 남편이 상주가 되는 겁니다. 다만 죽으면 네? 아내가 상주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식이 상주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이상하네. 아니, 네? 여자가 상주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자는 원래 상주 안 하게 돼. 아니 거기 여자는 어쨌든 남의 집 성씨잖아요. 남의 집 성씨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 집 성들을 다 배출했던 사람이 그냥 나를 이거 이상하네. 아니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부부지간에 물론 주종 관계는 있지. 주장은 아버지로 삼지. 왜냐하면 뭐 성씨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종 관계라는 표현이 존비 관계로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자리예요. 부부 관계는 존비와 영역을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풍계를 둘 적에 남편이 뭐 정이품이다. 그럼 뭐 정부인 이렇게 아내는 그 풍계가 그대로 올라가요. 남편 따라서. 남편이 대령이다. 그럼 아내도 대령. 장군. 예? 장군. 그래요? 그건 이제 인정이고. 예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합장을 할 적에도, 부부지간 합장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합장을 할 적에도 어떻게 합장을 하냐면은 합장할 적에는 머리를 딱 맞추는 거예요. 다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구나. 뭐 저쪽 경상도 같은데 예전에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불려가기도 하잖아요.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계시는데 아버님은 조금 높은 자리로 이렇게 높이 쓰고 어머님은 약간 낮은 자리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예법이 아니다. 부부지간은 존비와 영역을 함께하는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출 적에는 머리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무래도 키는 여자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리를 맞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머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예법이에요. 여기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부부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신 우리가 볼 때요. 예. 좌우를 해서. 그건 다만 음양의 이치예요.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돌아있을 적에는 여기 음이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묘자리 같은 거 쓸 적에 상성 놓고 묘자리 여기 광 속에 부부가 이제 들어갈 적에는 여기에는 요 뒷자리가 여기 북쪽이에요. 여기 앞이가 남쪽이고 좌향이에요. 좌향인데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 우리 지도하고 좀 다르죠? 예? 북쪽이 기준이에요. 기준. 뭐든지. 근데 여기에는 이건 산자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면은 이게 돌아가신 분일 때는 여기 상이 있다 이게요. 생자에 의해서는 어머니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동쪽이 주장이 돼. 서쪽. 예를 환갑잔치 때 부모를 갖다가 모실 거 아니에요. 부모를 모실 때에는 산자에 의해서는 동쪽을 주장하는 자리로 삼아요. 동쪽이 높은 자리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쪽에 어머니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생자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 죽은 자리에서는 반대예요. 서쪽을 중심으로 삼아요. 서쪽을. 여기는 음이 서린 자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누워 계실 때 보면은 아버지가 여기 계셔. 어머니가 아버지 왼쪽에 메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 같은 데 보면은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합사할 부자예요. 부좌. 왼쪽에 여기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왼쪽에 메시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지낼 때도 이제 왼쪽, 오른쪽. 그렇지. 이제 예를 들어 제사 지낼 때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고의, 비위가 이렇게 들어가죠. 지방 쓸 때에도. 지방 쓸 때도. 이 식이지. 예? 요건 생자에는 반대지. 그죠? 요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기지상은 이게 어디까지 이 기년제를 치르냐, 대부까지만 치르도록 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천자나 제후는 아니 천자 밑에 왕비가 몇 분이나 될까요? 왕비 보통 비가 있고 부인이 있고 빈이 있어요. 귀빈이 뭐니 빈이 있고 그래요. 대개 뭐 옛날 제도는 한 13명 정도? 거기다가 또 그냥 첩까지 다 하면은 뭐 81명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죠. 그렇죠. 힘들어. 옛날에는 씨앗을 많이 이렇게 내는 것을 그걸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제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제후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1년상인데 할아버지 밑에 내 아버지 저기 뭐야 여기 아버지 형제 되는 분들이 이게 한두 분일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 뭐 1년상 다 해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년상까지는 대부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로 대부요 한 거예요. 대부까지만 통하도록 했다 이게요. 그러나 3년지상은 이건 부모상이죠. 그죠? 부모상이기 때문에 다로 천자하니 이건 천자도 3년상은 치르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천자도. 그러니 부모의 상은 무귀천일년이라 서민이나 천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3년상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천자가 죽고 나면은 후왕이 이제 지구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구일을 하지만은 요 3년 상 중에는 양암이라 해가지고 상 중에만 처할 뿐이지 정사를 돌보지 않도록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 정사 돌보지 않으면 어떡하냐? 다만 총재에게 맡기는 거예요. 총재부로 이제 대행을 하라고 하고 다만 총재로부터 이제 정사에 관한 이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듣겠죠. 그죠? 듣지만 직접 정사에는 관여하지 않겠죠. 상중에는. 무왕이 은나라를 칠 적에 이제 맹진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 가지고 은나라를 쳤죠. 쳤을 적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막 걸리네요.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차는 주공지사라. 자, 요 구절은 요건 이제 주공의 일을 사적을 지금 말한 것이다. 주공의 사적을 말한 것이다. 말은 말수명이라고 했을 적에 요 말은 유노예라. 늙었다는 뜻과 같은 뜻이다. 추왕은 개추 문무지의하야 대개 문왕과 무왕의 뜻을 유추하야 이급호 왕적지 속이 예니라. 문왕과 무왕의 뜻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도탄에 빠진 세상을 내가 구제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새 나라를 세우려고 했겠죠. 그런 뜻을 미루어 짐작해서 바로 이분들이 왕의 자취, 왕적의 일어나는 바에 미치는 것이다. 미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천하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해가지고 왕으로 추존했다 이런 얘기예요. 왕으로. 선공은 상사 선공이 천자지례라고 했으니까 선공은 조감 이상 지후직이라. 고공담보 위가 조감이에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시조가 이제 후직이 나오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공으로서 매셨다는 얘기예요. 왕이 아니고. 고공담보까지는 왕으로 추존하고 고공담보 이후 이상 조감부터는 저 후직이 이르기까지 다 공이라는 이제 그런 신분으로 품계를 이렇게 정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상사 선공이 천자질에 하야 우추 태왕 왕계지의 하야 태왕과 왕계의 뜻을 유추하야 이급어 무궁예라 써 무구한 데까지 미친 것이다. 제의 예법하야 예법을 제의 제정하야 이급 천자하야
그래서 이걸 왕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천하계까지 미치게 하야. 예, 미쳐서 사장용 사자지작하고, 예, 장사에는 사자의 죽은 자의 벼슬을 쓰게 하고, 그죠? 예, 이 장사에는 죽은 자의 벼슬을 쓰게 하고, 제용 생자지록하니 제사에는 생자의 녹을 쓰도록 했으니 상복은 자기 이하로 기년복 이하로부터 제후는 절하고, 여기 대부까지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제후는 기년상은 치르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대부는 강의 부모지상, 거기 등급을 이제 낮춰서 이렇게 강해서 부모의 지상은 상하 동지하니, 이 부모의 상은 천자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똑같이 치르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상하 동지하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문장 우리가 복잡하게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축이 급인이에요. 나로부터 미루어서 남에게까지 미치도록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충서애도예요. 충서애도. 지금 여기 충서애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충서애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남들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겠지. 그러니까 왕가에서만 이 제도 쓰게 한 게 아니라 천하 모든 사람들 다 이 제도를 쓰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중용지도라는 얘기예요. 충서애도 역시 우리 대학에서도 평천하장에 충서애도 얘기하고 있죠. 평천하장에. 우는 이제 18장이라 잠 쉬었다 가시죠.